하늘에 눈처럼 보이는 태풍 2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이 우리를 향해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해 큰 비를 뿌리고 있고,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남쪽 바다에는 몬순으로 생긴 두꺼운 구름대도 자리 잡고 있어 동아시아 전체가 태풍과 기상이변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두 태풍의 경로, 폭염 상황, 해상특보 현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2개의 눈이 생겼습니다. 지구상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을 향해 2개의 태풍 수용돌이가 동시에 회전하고 있고, 그 아래로는 남쪽 몬순 기류가 만들어낸 두터운 구름이 아시아 대륙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형국입니다. 먼저 태풍 제8호 꼬마이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했습니다. 이 태풍은 한때 열대조압부로 약화되었다가 다시 태풍으로 부활한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상하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도시 중 하나로 설령 약한 열대조압부일지라도 사회 기반 시설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곳곳에서는 강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도시 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도쿄 적시 인구 3,700만 명이 밀집한 거대 도시로 크로사의 경로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각국의 기상 모델은 크로사가 일본 혼슈 방향으로 북상하다가 갑작스럽게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심 경로에 따라서는 일본 남동부 해안을 스치거나 수도권을 직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두 태풍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정체된 고기압과 함께 남쪽 태풍에 의해 강화된 남풍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의 퇴촌 지역은 무려 39.5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효고현의 가시와라짐은 41.2도를 기록하며 일본의 역대 최고 기온을 무려 7년 만에 갱신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8년에 41.1도였으며 이번에 그것을 0.1도 갱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최고 기온은 같은 해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입니다. 기온 경쟁이라면 이기고 싶지만 이런 기록은 차라리 일본에 양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서울 영등포는 밤사이에도 29.6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해 이는 사실상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현재 기상청은 7월 30일 목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제주 한라산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효 중이며, 대부분은 폭염주의보를 넘어 폭염경고 수준입니다. 이 특보는 다음 주 중반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가 지나고 나서야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바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의 접근으로 인해 서해와 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먼바다에는 최대 4m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 꼬마이가 해상을 뒤흔들고 있는 결과입니다. 남쪽 일본 해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태풍 크로사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6m 이상의 험한 파도가 도쿄만 인근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감측과 반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8Q의 지진으로 인해 발령된 쓰나미 경보도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만조 시기와 겹쳐 쓰나미가 도달한다면 전례 없는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7월 30일 목요일 정오 기준 태풍 제8호 꼬마이는 중국 상하이 인근에서 북상 중이며, 8월 2일경에 산동반도 남쪽에서 다시 열대조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태풍으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셈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는 비구름도 한 줄기 보내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북상을 본격화했습니다.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는 저기압의 등압선이 나타나면서 이 두 태풍과 몬순 구름이 만들어낸 거대한 자연의 얼굴이 점차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는 눈 2개와 코와 입까지 그려진 셈입니다. 8월 3일 일요일, 한반도를 강하게 뒤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힘을 잃고 동쪽으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되면 태풍은 북쪽으로 곧장 올라오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최근의 기상 흐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와 제9호 태풍 크로사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 비를 주는 태풍은 없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일본 부근 해상으로 치우쳐 이동했고 한반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비교적 조용한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고온다습한 공기와 답답한 대기 흐름뿐입니다. 8월 4일 월요일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는 다시 저기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면 한반도 주변 하늘은 여러 개의 저기압 흐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태풍 크로사의 잔재이기도 하고 열대성을 잃은 태풍 꼬마이가 변형된 온대 저기압이기도 합니다. 고기압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 저기압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며 대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중부와 북부 지역에는 구름이 두텁게 끼기 시작했고 습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동성 기후가 시작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제8호 태풍 꼬마이는 결국 온대 저기압으로 변했고 현재는 한반도 북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대성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며 저기압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구름을 밀어내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후 저기압의 경로에 따라 중부와 남부 지방에도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관측되고 있고 기압골의 움직임에 따라 강수의 시기와 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정체 전선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이 경계에서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가두고 있던 열돔 현상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절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위와 함께 대기 흐름 자체가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기상 흐름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FWF가 예측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중반 이후 다시 한번 강한 기압골이 형성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비의 실이나 강도, 영향 지역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하늘의 움직임,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씨 정보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날씨 예보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예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날씨에 따라 계획하신 하루가 차질 없이 진행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